한국형 전투기 1호 시제기가 제작되고 있는 경남 사천. 10월의 가을 하늘은 청명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만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과 항공기 회사 카이가 왜 경남 사천에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객들이 늘상 묻는 질문이라며 1년 내내 경남 사천 일대의 날씨가 평온해 비행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EF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82.5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카이 부지에는 최근 10년 새 각종 개발센터와 시험동 등이 줄지어들어서 주변 풍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기자가 카이를 방문한 당일 마침 KEFX 사업 참관차 방문한 카이 전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카이 본사로 가는 길목에 늘어선 각각의 사업체 건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항공사업 진출 내력이 담겨 있었다. 삼성, 대우,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저마다 추진하던 항공사업은 카이로 통폐합돼 카이는 이제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미래를 오롯이 홀로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9조 원 투입,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사업. 현재 카이가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KE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95억 원을 투자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하는 국산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KEFX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22만여 개의 표준품, 7천여 개의 구조물, 1,200여 개의 배관,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250여 개의 전기배선 다발 등을 직접 설계해 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전투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극한의 머신이라고 불린다.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KEFX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카이는 현재까지 수십만 개에 달하는 표준품, 구조물, 기계장치 등을 모두 설계하고 제작까지 완료한 상태다. 지난달 3일 드디어 이러한 부품과 장치를 모두 종합해 실제 전투기를 만드는 최종 조립에 착수했다. 현재 KEFX 1호 시제기 기준으로 65%의 공정이 진행됐고 내년 5월 완성될 예정이다. 1,300 엔지니어가 7,000개 구조물 조립, 65% 공정 사상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미증유의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5년여간 수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됐다. 경남 사천의 카이 개발센터에는 현재 1,3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경력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할 수 있게 된 건 역설적으로 크나큰 행운이었다. 최근 수년간 약 370여 명의 선박 관련 엔지니어 등 800여 명이 KEFX 설계를 위해 카이에 중환됐다. 카이 관계자는 선박 설계나 항공기 설계나 근본은 비슷하다며 구조 설계 및 해석, 개통 설계 등의 분야에서 카이로 유입된 선박 엔지니어들의 기여가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이는 70여 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분야별 심화 교육을 실시, 채용된 경력 엔지니어들의 빠른 현장 투입을 지원했다. 카이 측은 이렇게 개발된 KEFX 엔지니어들은 향후 카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분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여기는 KEFX 조종석, 한반도 위를 날다. 카이 개발센터에서 첫 방문지는 KEFX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였다. 이곳에는 KEFX와 똑같은 조종석이 설치돼 있고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을 똑같이 스캔한 정보가 구현돼 KEFX를 미리 조종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시연자가 KEFX를 이륙시키자 화면에는 주변 지형이 나타나고 실제 전투기 조종 환경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비행 정보가 표시됐다. 약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는 전투기 조종석 앞에 허드 장비도 가동됐다. 이 장비는 조종사에게 직관적인 비행 정보를 제공, 한결 쉽고 편리한 조종 환경을 구현한다.
조종석의 다양한 전자장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화면에 구현돼 현재 운영하는 전투기보다 훨씬 조종석 공간이 여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투기 조종관이 구형 전투기보다 훨씬 제어가 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시험장비실에서는 KF-X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 작업을 하고 있었다. 30여 종의 항전 장비를 장착해 그 성능을 평가하고 무장 및 세부 개통 장비 20여 종과 항공기, 표적, 외부 환경 등의 모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조차 보유 못한 자동 조립 장치와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적용한 공정 최종 조립 공간인 고정익동에서는 KF-X 전방, 중앙, 후방 등 부위별 동체 제작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각 동체를 합체시키기 전 복잡한 배선 및 회로 작업을 동체별로 완료해 각 동체를 모듈화하고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동체를 합체하는 작업이다. 카이는 체계 개발 기간인 오는 202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와 지상용 구조시험체 2대를 만들 예정이다. 조립 현장에서 가장 놀라움을 자아낸 것은 전투기 업계 선두주자인 미 록히드 마틴스조차 보유하지 못한 자동 조립 장치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존재였다. 이 장비는 모두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국내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비다. 자동 조행장치를 갖춘 패스는 세 개의 동체를 옮기고 정렬시켜 합체시키는 역할을 전자동으로 수행한다. AGV가 움직이는 원리는 골프장 자동 카트와 같고 위치 정렬은 동체 지지대 11개에 설치된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 정밀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인치에 달한다. 패스 도입으로 과거 한 명이 달려들어 11일간 하던 조립 작업을 2월 5일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작업 효율성이 80%가량 높아진 것이다. LRDS는 전투기 동체 조립을 위해 필요한 리벳 작업을 위해 필요한 구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장소에 표시하고 뚫는 장비다. 미국에서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 구멍을 뚫는 장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LRDS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아이언버드로 각종 평가가 진행 중인 개통시험동이었다. 과거 T-50 개발 당시에는 미국 인프라에 의존했던 분야지만 이번 KF-X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술로 해외 선진국 못지않은 인프라를 완벽히 구현했다. 카이는 개통시험동 인근에 KF-X 통체의 연료 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시험동을 연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카이 관계자는 KF-X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의 전투기 제조를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현재 카이의 전투기 제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이후 카이 상무 KF-X 개발 그 자체가 경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될 것. 2002년 처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국산 전투기가 20여 년 만인 내년 5월쯤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이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 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우수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PDR에서 엔진의 공기 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 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 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아름다운 공기 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화두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포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 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 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 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 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시험 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추후 공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10여 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KF-X 개발에 성공하면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KF-X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휴대폰,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전 세계인에게 각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전투기 중량 증가에 따른 항속거리 감소 예시. 만약 KF-X의 내부 무장 공간을 만들어둔 채로 블라크1을 만들었다가 블라크2에서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여 중량이 늘어났을 때 항속거리가 얼마나 줄어들까에 대한 글이 밑에 있기에 한번 비슷한 케이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설계에서 계산하려니 복잡하여 대신 FA-18의 경우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FA-18의 비행 매뉴얼에 나와 있는 여러 조건에 따른 항속거리 관련 그래프입니다. X축은 비행 속도이고 Y축은 연료 1파운드로 비행할 수 있는 거리, 즉 비항속거리입니다. DI는 항력지수 값입니다. 일단 위 그래프는 고도 3만 피트, 전체 중량 26,000파운드 1:1입니다. 그리고 항력지수 값이 0인 클린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비행속도를 마하 0.85로 고정한다면 비항속거리는 0.132 nm/가 됩니다. 만약 속도를 고정하지 않고 최적 속도만 찾는다면 마하 0.71, 비항속거리 0.1239 nm/입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고도 조건은 동일하고 중량만 12,00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46%나 늘어났을 때입니다. 이때 마하 0.85 기준 비항속거리는 0.117 nm/, 최대 비항속거리는 마하 0.831 때 0.119 nm/입니다. 분명 중량이 늘어나니까 비항속거리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량이 무려 46% 늘어났을 때 비항속거리는 고작 마하 0.85 기준으로 11%, 최적 순항 조건 기준으로 14%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어떠한 항공기가 내부 무장고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가 추가한다면 당연히 내부 공간이 줄어 연료 탑재량이 줄거나 외부 형상이 바뀌어 항력이 늘어남에 따라 항속거리가 제법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KF-X가 내놓은 방안, 즉 내부 무장고를 위한 공간을 먼저 마련해둔 뒤에 블라크2에서 여기에 실제 내부 무장을 탑재하는 방안대로라면 외형이나 연료 탑재량 변화 없이 기체 중량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어차피 블라크 1단계에서
미사일 발사대 등을 위한 장착대 등도 마련해 놓은 상태일 테니 뼈대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크게 변경되진 않을 테고 문을 여닫기 위한 유압작동 장치와 발사대 등이 늘어날 것입니다. 많이 잡아봐야 1톤, 그러니까 2000파운드 수준이겠죠. KF-X의 전투 중량이 대략 4만 파운드가 될 터인데 2000파운드면 중량이 고작 6% 늘어난 셈입니다.